홍판서의 사랑을 받았으나 천비소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연필 들고 신분이라고 써보세요. 신분. 호부호영하지 못한다. 호부호영이 무슨 뜻?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호자가 부를 호야.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종들에게도 천대받는 상황에 한탄하며 지낸다. 전개. 길동은 집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가 있음을 알고 집을 나와 떠돌던 중에 도적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자, 얘들아, 혹시 옛날에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뭘 만든다? 활빈당 들어봤나요? 써보세요. 활빈당. 그래서 길동이는 활빈당 무리와 함께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수탈한 재물을 빼앗아서 불쌍한 백성들을 돕는다. 이에 조정에서는 길동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길동은 도술을 부리면서 매번 빠져나간다. 절정에서 길동은 임금 앞에 나아가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임금은 길동을 회유하기 위해 여기는 병조판서 써보세요. 병조판서. 벼슬을 내린다. 입신양명의 뜻을 이룬 것을 만족한 길동은 벼슬을 마다하고 조선을 떠난다. 길동은 조선을 떠나서 남경을 가던 중에 발견한 율도국 써보세요. 율도국. 써보세요. 율도국. 율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고 태평성들을 이루며 다스리다가 신성이 되어 사라진다. 이런 모습 나옵니다. 자, 넘겨서 홍길동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홍대감 누구야? 홍대감이 아빠야. 길동이 아빠가 청룡의 꿈을 꿨어. 푸른 용이 꿈에 나왔어. 꿈을 꾼 다음에 천비, 옛날 천한 종의 춘섬이가 이제 엄마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던데 그 이름이 홍길동이다. 세월이 흘러서 길동이가 11살이 되었어. 비범한 아이인지나 누구나 하나 길동이를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자,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서 난 자식 밑줄. 길동이의 신분, 길동의 신분. 뭐야? 서얼. 그러니까 서얼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 말한 서자 얼자를 이루어서 하는 말인데, 서자라는 거는 그 양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 말하는 거고, 얼자는 그 양반하고 그 천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거다. 그래서 서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돼요. 아무튼 길동이는 서얼이구나. 하지만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어요. 그러나 길동이는 가슴에 늘 원한이 맺혀 있었어.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였다. 자, 여기 밑줄 쳐봐. 출생부터 때문이었다까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천한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길동. 자, 그 다음에 찌끄고 적서차별이라고 써볼 거야. 적서차별. 적자랑 서자를 차별한다는 거야.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였다. 뭔가 서러워요. 어느 7월 보름날 길동은 밝은 달을 쳐다보며 뜰을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쓸쓸한 가을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마음의 외로움을 더했어. 길동의 가슴에는 절로 탄식이 일어났다. 자, 봐봐. 혼자 가슴속에서 여기 옆에 내적 갈등 써야 돼요. 자, 갈등의 종류 기억나죠? 내적 갈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얘기하는 거고, 외적 갈등은, 자, 여기 홍길동전에서는 내적 갈등이랑 외적 갈등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외적 갈등이라고 해서 굳이 꼭 사람과 사람의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
사람과 인물과 뭐해? 진서 혹시 생각나? 외적 갈등의 종류? 아니요. 생각 안 나? 사회, 운명, 자연 이런 것과 갈등을 이루는 것도 다 외적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자, 맹자, 학문을 익힌 뒤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돌아와서 재상이 되며 대장이는 허리춤에 차고 단 위에 높이 앉아 수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며 남쪽으로 초나라를 치고 북쪽으로 증원을 평정하며 서쪽으로 총나라를 쳐서 업적을 쌓은 후에 얼굴을 기린 각을 그려 빛을 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에 떳떳한 이를 것이자. 자 봐봐. 여기서부터 대장부가 태어나서 거시다까지 그러니까 홍길동은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씩씩한 이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난 출세를 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어디 전쟁에 나가서 좀 이기고 그래서 내 어떤 비도 좀 세우고 좀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 왜? 신분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로친 부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일단 얘는 길동이의 소망인데 얘 소망이 지금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거거든?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이게 중요해요. 입신양명 써보세요. 이게 입신양명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전을 배우면서 엄청 많이 나올 건데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출세해봐야지. 난 좀 뭔가 한 가닥 해봐야지. 이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비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소망이었어. 옛사람이 이르기를 양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가문이나 혈통 따위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면 이르는 말이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봐봐. 뭔가 이런 거는 씨가 따로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분적인 차별이 없다. 그치? 뭔가 능력대로 해야 한다를 말하는데 이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무리부터 밑줄 칩니다. 형이라 부르는 데까지 밑줄 칩니다. 자, 길동의 소망 2번이죠. 이거 1번 아까 거 1번. 길동의 소망 2. 뭐라고 써야 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 네 글자 뭐라 했어? 뭐야? 호야? 호부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 그러지 못한 거야. 왜 그러지 못해서? 신분 때문에 넌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죠. 다만 나만 홀로 그리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리도 기박한가. 길동은 가슴에 차오르는 답답함을 걷잡을 수 없었다. 달빛 아래서 칼을 잡고 한바탕 춤을 추듯 몸을 날래게 움직이며 상한 기운을 다스리고 있었다. 밑에 볼게요. 그때 홍대감 역시 밝은 달빛을 즐기고자 창문을 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다가 이런 길동의 모습을 보였다. 밑줄. 응? 놀면 안 돼요? 안 돼. 여기다가 사건의 우연성. 고전소설의 특징. 고전소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되게 웃겨. 약간 그런 거야. 갑자기 우연히 내가 나갔는데 우연히 도사가 찾아오고 막 그런 거 있지. 근데 뭐 우연히 만나고 막 어떤 위대한 사람인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고 이런 일 사실 잘 없는데 고전 소설에는 우연성이 특징이에요. 우연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대감이 봤어. 대감이 크게 놀라며 밤이 깊었는데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했어. 그랬더니 길동이가 칼을 던지고 엎드려서 대답을 하였대요. 소인이, 자 봐봐,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를 태어났으니, 자 소인, 대감. 일단 여기 기억해봐.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서러운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고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이릅니다. 자, 길동이 서러워하는 이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동이 서러워하는 이유.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랬어. 근데 봐봐. 이거 소인하고 대감을 왜 동그라미를 했냐면 소인은 지금 아빠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나를 소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소인이라는 거는 본인을 낮추어 말하는 거야. 말할 때 이 대사가.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지금 대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단어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서얼인 써보세요. 길동의 처지가 드러나는 표현. 얘가 1번, 얘가 2번. 얘는 소인이라는 거는 나를 낮추어 말하는 거, 길동이를 낮추어서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 그냥 나 이렇게 하지 않고 소인, 대감의 정기를 했고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부르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넘겨서 길동이가 대성통곡했대. 그 다음에 대감은 속으로 길동이 불쌍했지만 짐짓 꾸짖어 말하였다. 만일 그 마음을 드러내서 위로하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하던 것이었다. 자, 가로 닫고. 여기 봐봐. 대감이 아빠잖아. 지금 내 아들이 앞에서 막 울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울고 있는데 불쌍했지만 꾸짖어서 말했대. 그 마음을, 내가 불쌍해하는 마음을 아들한테 드러내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홍대감의 성격은 홍대감이 아빠입니다. 신분 제도에 순응하는 봉건적, 보수적 인물. 재상의 집안에서 천한 노비에게 태어난 사람이 너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집안의 처지의 사람은 많았어. 그러니 방자하게 굴지 마라.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면 내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말 한 거야. 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남의 자식도 다 그래. 네 이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길동이는 그저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 보다 못한 대감이 엄하게 가라. 이제 가. 라고 했더니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일어났대요. 길동은 방으로 들어가서 대신 엄마한테 가서 통곡을 했어. 아빠한테 가서 말했는데 아빠가 안 먹혀. 엄마한테 갔어. 어머니께서는 소자와 전생에 귀중한 인연이 있어 오늘날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자, 전생에부터 되었습니다. 밑줄 쳐봐. 응? 얘들아, 그 전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종교에서 전생이 나와?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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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무슨 종교에서 전생 나오게?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교의 윤회사상. 윤회가 뭐야? 윤회사상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왜? 난 나중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돌로 태어날래 막 이런 거 있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고 돌고 돌고 하는 모습이 불교의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자지간이 되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더 큽니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입신영명한 후 조상을 섬기고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 아까 입신양명이라는 거는 출세해서 뭔가 전쟁에 나가서 한번 이기고 뭔가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조상을 섬기고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밑줄 모름지기부터 것입니다까지. 입신양명과 효를 중시하던 당대의 시대상. 입신양명과 효를 중요시 하던
당대의 시대상. 이 몸은 팔자가 사나운과 나게 천하게 태어나 남의 천대나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부가 어찌 구차하게 근본에 얽매여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 몸이 당당하게 조선국 병조판서 대장인을 차고 상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산중에 들어가서 세상의 영역을 모르는 채 지내고자 합니다. 나는 입신양명하지 모르면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살래요 라고 말한 거야. 옛날에 장충의 아들 길사는 소자보다 더 못한 천생이었는데 하지만 13살에 그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서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런 애 있었는데 걔 나보다 못한 애가 돌을 닦아서 어떤 후세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소자도 그를 본받아서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옵니다. 출가 결심. 출가 결심. 감히 바라올 건데 어머니께서는 소자의 사정을 살피어 아주 버린 듯이 잊고 계십시오. 훗날 소자가 돌아와서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짐작하고 계시옵소서. 길동이 말을 마치는데 그 말을 하는 기상이 너무나 도도해서 슬픈 기색조차 없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나 이 집 나갈래 이런 거야. 집 나갈래요. 여기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집안의 천생이 비단 너뿐이 아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어미의 마음을 이다지도 아프게 하느냐? 어미의 낯을 봐서라도 그대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앞으로 대감께서 무슨 조치를 해주실 것이다. 자, 아까 전에 홍대감의 성격도 썼죠. 여기도 엄마의 성격 해볼 거야. 춘섬의 이거 춘섬 현실 대응 방식. 현실 대응 방식. 어때? 현실 수능적. 했어? 자, 밑에 봐봐. 핵심 포인트 1번 봐. 자, 여기 봐봐. 인물과 어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인물과 자연이야? 인물과 인물이야? 인물과 사회야? 인물과 운명이야? 그 중에 하나 있어. 이거 신분, 여기는 신분이거든요? 신분, 사회니까 사회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사회. 그 다음에 적서차별이 있다. 여기 6번까지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입신양면하지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인 이에 첩을 두기도 했다. 맞아, 아니야? 맞으니까 홍길동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입신양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맞지? 왕후장사의 씨가 따로 없다고 여겨졌다. 오케이, 아니다. 자, 3번 봅니다. 가, 다. 이거 중요해, 3번. 가, 다에 나타나는 주된 갈등의 양상. 내적 갈등은 안으로 하는 거라 그랬지? 자, 답 몇 번으로 가야 돼? 오케이. 왜냐하면 적서차별하는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3번. 몇 번이에요? 2번에 5, 3번에 3.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4번에 보기 어려운 거 몇 번? 오케이. 2번. 고통에 무관심한 부모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5번으로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오케이, 2번. 그러니까 뭔가 길동이를 그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드러나면 길동이가 뭔가 버릇이 없어질까봐 방자하게 굴지 말아라 라고 말한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6번을 갈게요. 마에서 길동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 몇 번? 4번. 집을 떠나고자 했다. 집 나가버릴 거야 그랬죠.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야. 동현이 너 왜 가야 돼? 왜 가야 되냐고. 할 거 뭐야?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가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양반과 양반만 결혼할 수가 있었는데 엄마가 종인데 그 둘이서 아들을 낳아서 홍길동이 됐기 때문에 이 홍길동은 양반눈 쳐주기 않아서 엄마한테 아니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마라. 왜냐면 니는 그 종의 피가 섞였다. 너는 양반의 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얘는 신분차별을 겪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회, 신분차별을 하는 사회와의 갈등이다. 그래서 외적 갈등이 드러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홍대감의 첫 초낭이 관상녀와 짜고서 길동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는데 이외에 특자라는 자객을 보내서 길동을 죽이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길동이 특자와 관상녀를 죽인다. 자, 길동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길동이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길동이 죄인이 됨. 실제로 죄인이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자꾸 꺼지지? 아, 이것 때문인가? 숑숑숑숑숑숑 슝! 뭐야? 왜 이래? 특자가 관상녀를 죽인다. 그 밑에 길동이 죄인이 됨 쓰세요. 차별의 한 좋아요. 적서 차별의 한. 오늘부터 아버지를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조금 웃긴다. 이제 진짜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럼 이제부터 나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조금 웃겨. 다만 네가 천지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죄를 지어 아버지와 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만은 삼가거라. 집안에 물을 끼치면 안 돼 이 자식아. 그랬어. 또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부디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여러 말 하지는 않겠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도록 해라. 대감의 말을 다 들은 길동은 아버지를 향해서 크게 절을 하였다. 아버님께서 자 여기서 중요해. 아버님. 아까 전에 홍길동이 아빠를 뭐라고 불렀게? 대감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불러?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호칭의 변화. 호칭의 변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땡땡하고 뭐라고 쓸 거냐면 길동과 홍대감의 개인적 갈등 해소. 근데 이게 개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지. 봐봐. 신분이 어떻게 그런 신분적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 갈등의 해소라고 쓴 겁니다.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온 길동은 모친의 침실로 갔어. 어머니한테 이제 간 거야. 소자 이제 목숨을 건지고자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불효자를 잊으시고 부디 옥체를 소중하게 살피시옵소서. 자, 넘겨서 핵심 포인트 2번. 여기 호부호영 써보세요. 호부호영을 허락한 홍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난다. 이제 아빠라고 불러라.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걸 허락해 주셨죠. 길동은 홍대감과의 개인적인 갈등은 해소되었으나 신분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자, 밑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집을 나와 활빈당이라는 도둑의 우두머리가 된 길동이는 도수를 부려서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그들의 수탈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돕습니다. 조정에서는 길동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길동은 도수를 부리며 매번 빠져나가요. 자, 임금은 길동의 형인 홍인형에게 길동을 잡아들일 것을 명한다. 자수를 권하는 형의 글을 읽은 길동이 스스로 붙잡혀 오는데 잡혀 들어간 길동이 하나가 아니라 8비였다. 자,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집을 나가서 활빈당이라는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도둑이야. 도둑무리가 됐어. 근데 걔가 무슨 걸 하냐면 막 도수를 부리면서 나쁜 탐관오리들을 막 벌을 줘. 그러면서 걔한테 재물을 빼앗아서 우리 백성들, 착한 백성들한테 나눠줘.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홍판서가 8명이 들어왔어.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런 거를 좀 약간 뭐 전기적인 요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홍판서가 8길동을 막 꾸짖었어. 8명을. 그랬더니 8길동이 임금한테 말하는 거야. 신은 본래 천비소생이오라 아비를 아비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였으니 평생 원한의 마음속에 맺혀. 이제 적소차별. 집을 버리고 도둑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사오니 백성은 추호도 범치 않았고 백성은 괴롭히지 않았어요.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았어요. 탐관오리의 행포 얘기하는 거죠. 자, 탐관오리의 행포 써볼게요. 이제 10년만 지나면 떠날 곳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인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랬어. 8명이 그렇게 말을 했대. 같이 말을 했나봐. 말을 끝내 8길동이 일시에 넘어지면서 갑자기 말을 하고 삐루룩 다 넘어지면서 지프로 만든 재웅으로 변하였다. 자, 여기 봐봐. 여기 밑줄 칠게요. 말을 끝낸 변하였다까지.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8명의 길동이가 있었는데 만약에 동현이가 8명이야. 말을 하고 갑자기 삐루룩 해가지고 다 지프로 만든 재웅 그걸로 표현해도 말이 안 되지. 비현실적 요소. 그 다음에 길동의 비범한 능력 1. 길동은 사대문에 방을 붙여서 자신에게 병조판서를 내리면 잡히겠다고 하였다. 자, 얘들아, 병조판서를 내린다는 게 약간 아까 전에 길동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나 사대부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전쟁도 나가고 벼슬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했어. 그걸 4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 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꿈이 있다고 그랬어? 맞춰봐. 길동이가 가지고 있었다. 출세하고픈 거 4글자. 입신양명.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입신양명. 입신양명의 소망을 풀고자 함. 기억해야 돼. 입신양명 중요해요. 출세하고 싶어. 나 벼슬 한 자리 하고 싶어. 그 얘기야. 임금은 고심 끝에 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내렸다. 길동은 임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공중으로 사라졌다. 자,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마침내 길동은 잘 훈련한 무리를 이끌고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율도국 정벌에 나섰다. 율도국 군사들이 힘껏 맞서 싸웠으나 끝내는 져서 길동에게 항복하였다. 길동이 가로 열고 율도국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율도국이라는 어떤 나라에 가서 갑자기 또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됐어. 자, 그랬더니 산에는 도적이 없어지고 갑자기 길동이가 왕이 되니까 도적이 다 사라져. 그리고 길에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이가 없게 되었대. 뭐 이상해. 율도국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가로 닫고. 자, 우리가 고전소설의 특징 아까 전에 메모한 거 중에 하나 생각나? 갑자기 누굴 만나. 갑자기 뭐 했는데 누가 와. 이거 3글자를 뭐라고 한다 했어? 갑자기 어디 갔는데 도사가 오고 여기를 갔는데 뭐 훌륭한 사람이 날 보고 있고. 이거 뭐야? 3글자. 모든 게 다 우연성. 우연성이 고전소설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결국에 고전소설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길동이가 아무튼 사람도 죽이고, 그치? 그 다음에 도둑의 우두머리래. 사실은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을 뭐 벌하고 뭐 이런 거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간 그 사람의 뭐 재물을 빼앗고 막 이런 어떤 나쁜적인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율도국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도적도 사라지고 물건에 길 가다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도 없고 약간 그렇게 행복한 결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안 돼. 영웅의 위대한 업적 이렇게 쓸 거예요. 영웅의 위대한 업적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해볼게. 임금이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내림. 뭐의 소망을 이룸?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네 글자. 출세하고 싶다. 입신양명. 그 다음 밑에 봐.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조선사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결말의 특징 봐봐. 길동이가 율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었고요. 율도국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자, 그 다음 옆에 길동의 영웅적 면모. 영웅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여기까지 했죠? 14번까지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네. 나를 지키기 위해? 아니야. 봐봐. 초낭이 누구였어? 초낭이 누구야? 첩. 아빠의 첩. 그치? 근데 아빠의 첩이 나중에 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아빠랑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두 글자. 인륜을 어찌 끊겠는가? 그래서 인륜이 뭐야 얘들아? 인륜지대사 이렇게 말하죠. 인륜 뭐라고 써있냐면 뭔가 지켜야 할 도리, 그치?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따위에서 지켜야 할 도리. 그래서 인륜을 끊을 수 없다. 인륜을 이제 엄마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에 분노를 참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8번 진서했습니까? 8번 기억의 내용이 뭐였냐면 흉한 병고. 아까 전에 뭐였어? 걔 첩이 길동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지. 그럼 몇 번이야? 5번?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해볼게. 이거 지금 길동이가 하는 대사야. 근데 길동이가 그러니까 그 첩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걸 알아채서 그 사람들을 내가 죽여버렸지. 근데 초낭이는 못 죽였어. 내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지금 그 상황이거든. 그랬으니까 이 흉한 병고라고 하는 거는 초낭이 날 죽이려고 한 것을 말하는 거야. 얘가 한 말이니까. 길동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답이 1번. 봐봐. 5번은 홍대감을 위협하는 자각객이 아니고 홍대감은 길동이 아빠잖아. 이해돼 안 돼? 자, 9번에 몇 번? 동현 3? 3? 제 8번은 몇 번이에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2번? 아닌데. 4번. 봐봐. 소인 이제 집을 떠나려 합니다 그랬지. 근데 이 앞에도 집 떠나려고 했었잖아. 출가 결심 메모했던 거 생각났나? 그래서 봐봐.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의 처지이다. 맞지? 사람 죽였지? 그러니까 집을 나가려고 했어. 나 때문에 아빠가 곤란해질 거야.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고 집을 떠나리라는 생각은 진즉부터였다. 저번에도 했었으니까 맞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유를 잃을지 모른다. 맞고요. 봐봐. 엄마 아빠가 나보고 집 나가라 그랬어? 말렸잖아. 답이 5번. 10번 갑니다. 동현.
대감 아버님 좋아요. 넘길게요. 11번 진서했습니까? 4번. 4번? 아, 우연적 맞는데 아라고 했으니까 아에서 뭐 나와? 아에서라고 했으니까 뭐 나와? 비현실적 요소 몇 번? 3번. 고전소설의 특징 비현실적인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아라고 했기 때문에 3번 고르시면 되고요. 12번 동현이. 어이? 답을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어려워요. 그래? 어려워? 일단 저 이거 진짜 한 3번 읽었거든요. 응. 3번도 이해가 안 가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소설. 재미가 없는데 이게 어려운데 많이 나와 나중 되면. 봐봐. 임금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었다. 는 이게 왜 맞냐면 임금이 길동한테 뭘 해줘? 길동이가 나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 길동이가 병조판서 달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 임금이 줬지. 그래서 갈등 해소야. 근데 4번 봐. 답 4번. 봐봐. 길동이가 그 사회적인 그게 있었던 게 뭐냐면 사회적 갈등으로 아까 신분차별 그런 게 있었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양반이 아니야, 얘 뭣도 아니야, 근데 얘한테 병조판서를 줬어. 그럼 얘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신분이 그대로야? 신분 어떻게 되는 거야? 벼슬을 줬어. 얘 원래 천민인데 벼슬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아니야?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해 돼 안 돼? 머리에 딴 생각하고 있어? 빨리! 얘들아 잘 들어봐. 다시 해볼게. 봐봐. 내가 서자야. 서자. 사자가 뭐예요? 첩의 아들. 처음에 뭐예요? 둘째 부인.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그지? 아니면은 이 양반이 막 그런 종이랑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았어. 그 아이잖아, 길동이가. 얘들아, 맞아, 아니야? 얘들아, 봐.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피가 더럽혀졌다. 우리는 양반가의 애가 아니다, 너는. 이러면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애가 능력이 뛰어나잖아, 길동이가. 그 내용이거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그런 애한테, 나는 걔네 그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나 한 자리 하고 싶어. 입신양명 하고 싶어. 얘가 계속 그렇게 했지. 근데 계속 사회가 넌 안 돼. 너는 서울이잖아. 안 돼. 이런 거지. 이해돼 안 돼? 되지? 안 돼? 되지. 그런데 결국에 얘가 막 이런 일이 있다가 임금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병조판서 주세요. 저 벼슬 주세요. 그랬어. 근데 임금이 줬지? 그럼 얘 신분은 어떻게 돼? 벼슬을 갑자기 내려줬어. 원래 벼슬은 천민한테 못 가잖아. 못 하잖아, 천민들은. 근데 천민이 벼슬을 했어. 그럼 이 천민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이해돼? 홍길동도 많이 어려워요? 이해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사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게 아니고 벼슬을 줬기 때문에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갑니다. 13번. 하하, 구절을 찾아 썼습니까? 어디 썼습니까? 말해봐. 그렇지. 거기 쓰면 돼.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에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아 싸우나 거기 쓰시면 되고요. 14번 갑니다. 14번. 답이 자에 나타난 거. 자. 5번. 여기만 살짝 하고 보내줄게. 여기 살짝 펴보세요. 아니 무슨 그리고 거기서 15분 딱 나가요. 자, 여기 봐봐. 잠깐만. 요거만 하고 이것만 하고 인물 왜? 뭐가 급한데? 저도 급해요.